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무에서 유를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 대한민국이 결국 파멸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청년 실업 등 절망적 통계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앞둔 한국의 부정적 현실을 분석한 것으로 치밀한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 한국이 진짜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경고성 보도입니다. 통계청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2049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애를 낳아도 이른바 흑수저를 물려줘야 하는 암울한 현실인 거죠. 결국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2070년에는 부양 대상 인구, 말하자면 0세에서 14세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가 경제활동 인구수를 추월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유행경제사회국은 분석했습니다.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멸종할 수도 있다. 네. 좀 재미난 분석인데요. 2000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17년 만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령사회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일본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것이 24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17년 만에 갔으니까 한국은 뭐든지 빠른 것 같습니다. 빨리 갔네요. 그래서 보면 275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할 거다. 국회 입법조사 측에서 이렇게 만화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실제 이렇게 될지 2413년에는 부산에서 마지막 아이가 태어나고 2505년에는 서울에서 마지막 시민이 태어난다. 그래서 2750년에는 대한민국이 역사에서 사라진다. 이런 어떤 분석을 지금대로 이렇게 간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저출산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상당히 비참한 시나리오의 이제 분석이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조 팀장 보기엔 어때요? 과장한 거지 이렇게 갈 것 같진 않아요. 저출산이 문제가 심해지긴 하겠지만 이건 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은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럼은 상당히 권위 있는 조사기관인데 네. 조사 내용은 상당히 아이들 같은 것 같은데 근데 일단은 경고는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진 않되든 너희들 위험하다. 네. 통계청 자료 또 보니까 2016년에 출생신고가 0명인 읍면동이 15개가 됐대요. 그리고 결혼한 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57.4%가 무주택자. 그리고 결혼 1년 차는 65%가 무주택자인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상당히 아이들이 적게 낳아지고 그러면 따라서 이제 또 고령화가 진정되면서 우리가 뭐든지 빨리 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까지도 빨리 한다. 네. 조 팀장은 좋겠어요. 왜요? 갈수록 이제 값어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니죠. 저희 세대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떨어지죠. 그런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2750년에 있는 청년은 혼자 편의점에서 밥을 먹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두 번째 분석을 보니까 노동시장 붕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분석이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청년 실업 심화와 노령화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자꾸 줄고 그리고 이제 부양해야 될 사람들은 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그 이유 그런 격파로 거기에다가 이제 2017년에는 또 17년 1월에 청년 실업률은 9.2%로 99년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 근데 저는 이거 9.2%란 말 듣고 놀랐어요. 우리가 좀 실업률이 9.2%밖에 안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 포함된 거 아니에요 혹시? 단기 인턴 이런 친구. 그러니까 알바까지 다 모든 카메라 집에서 정말 노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아,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사람들만 통계 낸 건가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생각할 때 정말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희가 청년의 힘의 대표로서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50%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실업률 50% 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실업률이. 제 생각에도 그래요. 거기서 만약에 정규직만 따진다 그러면 30% 정도, 정규직만 70% 정도 따지면 실업률이 아닐까. 확 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돈을 받는 직업을 딱 따지는 순간 확 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생산 가능 인구도 되게 줄어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실업률도 계속 늘어나는데 뭐 9.2%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당히 그 가공된 수치임에도 이것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거기다 또 실업률도 늘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지금 노동시장이 예전과 같지 않은 왜곡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그 자료를 보니까 2026년까지 보니까 아까 말했던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추가로 218만 명 더 감소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26년이면 뭐 지금부터 한 얼마 안 남았죠? 약 네. 8년 남았나요? 네. 예, 그런데 218만 더 감소할 예정이니까 뭐 가면 갈수록 이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석을 보니까 복지 급증으로 인한 재정 위기. 예상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 복지 급증. 지금 뭐 기초 노령연금, 뭐 국민연금, 뭐 저번에도 근데 또 우리가 얘기했던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다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60세에서 이제 60세로 늘었지만 지금 이제 받아가시는 분들은 얼마 안 내고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내실 분들은 계속 내도 향후에 이제 돈을 어떻게 받을지 뭐 가늠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인구 구조가 계속 이렇게 이제 고령화되고 또 노동 시장도 붕괴가 되는 와중에서 이제 복지는 계속 늘어서 재정 위기가 분석을 그 통계를 보니까 올해 428조 8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144조 7천억 원 사상 최대치로 증가를 했는데 전체 예산 3분의 1이 와. 복지 예산입니다. 근데 일본이랑 이건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나라 흐름을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몇 년 뒤인가가 2명 중 한 명이 노인이래요. 그래서 노인한테도 그거 보험료 같은 거 올려받겠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저희는 반대로 제 생각에는 올려받던지 고루고루 나눠서 예산을 걷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니까 왠지 지금 당장은 어떻게 돼도 몇 년만 지나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한국이 되게 행동이 빠른 나라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되게 힘들어해요.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기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개별의 행동은 되게 느린데 이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그나마 좀 신속한 부분이 좀 있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사람들 눈치를 너무 봐요. 이해관계를 너무 따지고 특히나 숫자가 많은 계층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딱 눈앞에 예를 들어 노인이 너무 많으니까 노인 걸 못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다 같이 죽자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버티고 그때 가서 보자는 얘기인데 너무 쉬운 것만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좀 문제인데 네. 지금 되게 참혹한 기사가 분석이 뭐냐면 2010년에 70조 원이었대요 우리가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근데 지금 7년 만에 2배가 된 거예요. 144조 원.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뭐 조가 요즘에 뭐나 다 조라고 하지만 지금 70조가 더 늘어난 건데 그 사이에. 네. 그러면 이게 뭐 앞으로 10년도 안 됐는데 2배가 늘면은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늘겠어요. 근데 이걸 과연 누가 비용을 낼 것이냐. 역시 저희가 예전 직독에 말해왔듯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저번에 조 팀장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그때만 해도 참 우스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그런 조직의 그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어떤 범죄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때리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켜서 돈을 받는
아니면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저희 정보분야 직톡에서부터 쭉 얘기해왔던 것들이 너무나 다 맞아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에 섬찟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의 무당 수준이에요.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또 복지 예산이 급증을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과연 나라가 버틸 수 있겠는가.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 다 국가 지출로 해야 되고 할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위기가 느껴지네요, 진짜. 네. 네 번째 분석은 좀 더 현실적인 얘기인데, 교실은 지금 텅텅 비고 선생님들은 수두룩하다. 지금 뭐 교원들 임용 왔는 데서 뭐 교대 나오신 분들 다 지금 뭐 피켓 들고 나라를 탐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분들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줄어드는 학생을 어떻게 하겠어요. 맞아요. 학생은 주는데 선생님만 자꾸 많이 만들어서 선생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월급 주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인데, 출산율 저하로 지금 6년 뒤에는 선생님이 7만 명이 남아던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학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초중고 학생 수가 2000년대 822만 명인데 2016년대 591만 명으로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그 사이에 벌써 한 250만 명 감소했죠? 네. 예,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이 초등학생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가 돼야지 좀 위로가 되는 건데, 초등학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감소한다는 얘기죠. 네. 교사를 한 반에 일본처럼 2명으로 늘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학교 시설을 늘리는데 돈을 쓰지 않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 개념으로 교사 한 명이, 예전에는 막 40명을 관리했잖아요. 저 때만 해도 교사 한 명이 20명 관리하는데 일본은 둘이 들어가는 데가 많대요, 교사가. 그래서 한 반에 둘이 들어가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그 애기들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세금을 써야 된다면. 저는 참 그 조팀장 아이디어 좋고요. 저는 참 우리 대한민국의 참 큰 장점이, 네. 어떨 땐 참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행동력이 느릴 땐 되게 느린 부분이 있는데, 또 빠를 땐 또 무지하게 빠른 민족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또 남들이 못하는 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정주영 회장이 뭐 방파제를 막을 때 배를 가져와서 막았다든지, 네. 뭐 거북선을 만든다 하기도 하고, 남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 막 그런 거 상상하듯이 일본이 2명이라면 우린 좀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결과들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되게 엽기적이란 말이 좀 표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엽기적인 지금 어떤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처의 방식은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근데 물론 저는 상식적인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식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일상적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너무 그냥 의뢰했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걱정거리예요. 네. 예산을 사실 분배만 잘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랑 친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보도블록을 매년 갈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돈 줄이고 범죄 저지른 사람한테 좀 가혹하게 음주운전 같은 거 처벌 제대로 하고,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복지 같은 거에 돈을 좀 더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보도블록 가는 거에 돈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보도블록은 벌써 10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지겨울 정도로 됐습니다. 네. 언제까지 그 보도블록 계속 갈 건지 모르겠지만 뭐 처음에 그런 얘기 할 때는 뭐 선거 때 도와줬던 분들 도와준다 이런 얘기로 그냥 한두 번 넘길 일이지만, 그때는 그래도 모든 것이 좀 풍요로웠을 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푸념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애교로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불필요한 지출이니까요. 네, 젊은이들은 이생망을 외치며 기약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고, 노인들은 부족한 노후 자금에 무미건조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매년 성장한다고 하지만 정작 취업난, 집값
육아 문제 등으로 인해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에 대한 기약의 끝마저 놓은 상태가 오래죠. 앞서 통계 전망치로만 보면 악순환의 고리는 노동복지 교육으로 이어져 결국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렁 속으로 빨려가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기에 직면하면 늘 행동이 빨랐던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직톡이었습니다.